그냥 메모하세요, 여러분. 그냥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명사로 한번 바꿔볼 수 없을까? 선생님, 이 품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Hi everyone, welcome to my channel. It's me, Serene. 안녕하세요, 세린입니다. 오늘은요, 이것만은 알고가 ER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ER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꿀팁은요, 바로 영어. 이것만은 무조건 해라. 세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도 속도도 다르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이 세 가지 원칙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제가 스스로 혼자 영어 독학을 하면서 깨우친 원칙들입니다. 그러면 우선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메모의 중요성입니다. 이 원칙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정말 모자라고 모자랍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영어 신문을 읽거나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 단어, 문법 사항이 나오면 무조건 제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 뜻이 뭔지, 함께 쓰이는 단어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주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한 다음에 혹시 철자나 발음 비슷해서 제가 나중에 헷갈릴 만한 단어는 없는지까지 체크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단어는 내 머리로 그냥 외우지, 뭐 굳이 메모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메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메모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날개 보내기 기능 있죠? 그거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우리 하루에도 카카오톡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메모한 거를 어쩔 수 없이 몇 번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 맞다, 이거 메모해둔 거 있지? 뜻을 찾아봐야겠다. 뜻은 뭔지, 자주 함께 쓰이는 단어는 없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비슷한 단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집합해서 모아두는 거예요. 그게 메모의 역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발음을 듣고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어떻게 읽는지를 무조건 아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 시간이 없으셔서 동의어나 아니면 활용형까지는 못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무조건 듣고 따라 읽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메모를 해두는 습관을 항상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 듣고 안 말하면 영어는 안 는다. 여러분, 처음에는 당연히 말이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들립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태어나지도 얼마 안 된 아기한테 우리가 걔가 못 걷는다고 해서 대박, 쟤를 못 걸어? 하지 않죠. 왜냐면요, 걔는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애기한테 어떻게 쟤는 어떻게 못 걸을 수가 있어?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에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영어가 막 술술 나오고 막 들리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는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지? 하고 자책하는 거는요, 일단 모순입니다. 문법과 읽기 위주의 한국식 영어 교육에서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건요, 우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우리는 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듣기 어려워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첫 번째 ER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어플들 있죠. 그 어플을 사용해서 출퇴근하시거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실 때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괜찮아요. 무조건 듣고 그리고 따라 읽으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요. 지금은 당연히 말이 안 나오고 당연히 안 들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들리고 말이 슬슬 나오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의 영어가 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꾸준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듣고 말하면 언젠가 그 순간은 옵니다. 바로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 한 단어로 가지치기. 이 방법은요, 제가 혼자 영어 회화를 독학하면서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해본 방법이거든요. 꽤 효과가 좋았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단어를 처음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prohibit라고 합시다. 금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만약에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럼 우선은 메모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뜻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금지하다라는 뜻이 있구나.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단어의 뜻을 찾으셨으면 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포인트는 활용입니다. 명사로 한번 바꿔볼 수 없을까? prohibition. 이 단어를 수동태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be prohibited. 이 단어 근데 주로 어떻게 실생활에서 쓰이지? prohibit gambling, prohibit logging,
주로 ing 형태랑 쓰이는구나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단어 하나만 뜻을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내가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be prohibited 이라는 수동태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로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Using that drug is prohibited because of the side effect. Using that drug is prohibited because of the side effect. 그 부작용 때문에 그 약물은 사용이 금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냥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회화 수업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요,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품사가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이 품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건 저 품사로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건 활용을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평소에 연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형태와 품사를 여리저리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두면은 실전 회화에서 훨씬 그 어려움이 덜할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이것만은 무조건 해라. 3가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 회화 독학에 많은 꿀팁들을 마구 제가 방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새로 시작한 이것만은 알고가 ER 시리즈도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video. To be continued. Goodbye!